네,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좀 먹거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통적인 K푸드 대표 주자 중 하나죠. 오리온 살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전 아직 점심 전이어가지고 괴롭네요. 먹거리 이야기하기가. 네, 그래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오리온이 5조 클럽 입성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5월부터 오리온을 주목하셨더라고요. 네. 어떤 포인트에 주목을 하시는지요? 사실 이런 소비재 산업에서는 트렌드를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오리온은 양극화되고 있는 지금의 소비 트렌드에 가장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면 즉 소비자들이 일상의 절약을 추구하면서도 때때로 만족감을 위한 지출 역시 일으킨다라는 의미인데요. 오리온은 다양한 맛의 신제품과 그리고 한정판을 통해서 만족감을 추구하는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가성비 소포장 제품을 통해서 불황형 소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코파이 하우스 망고와 같은 여름 한정판이 출시되어 분포 확대 중에 있고요. 소포장 제품이라고 한다면 편의점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두 개들이 초코파이나 마트의 1,000원 스낵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오리온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등에도 이번에 신제품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 신제품 내려면 판촉비도 들고 마케팅 여러 가지 비용이 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괜찮을까요? 네, 신제품 확대는 오리온이 각국의 내수 소비 둔화에 대응하고자 채택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제품을 출시할 때에는 단기적으로 입점비나 행사 프로모션비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당장은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맞지만 침체된 수요 자극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향후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서 매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일종의 투자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내수 매출 대비해서 신제품의 판매도 유의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신제품 비중을 보면 한국과 베트남이 11%대, 러시아가 7% 정도 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작년에 회사가 경소상 간접 영업 방식으로 영업 방식을 재편하면서 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지 못했었는데요. 올해는 신제품 비중을 평년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유의미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3개월 동안 매출은 늘고 있는데 중국 법인의 매출이 눈에 띕니다. 그 중국 법인이 그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오리온 실적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사 매출액의 약 40%가 중국 법인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에 월별 실적을 보면 사실 아주 좋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환율을 고려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화폐 기준으로는 4월, 5월은 사실상 거의 성장을 못했고 이것은 중국 내에서 프리토레이나 몬델리즈와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의 고강도 판촉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최근 경쟁사 할인폭이 기존 50% 수준에서 20%에서 30% 정도로 축소가 되었고 재고 소진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7월부터는 매출이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마진 부분에 있어서 원재료의 가격이 굉장히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재료가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7월에 원가 부담 괜찮을지 이런 여부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코코아나 쇼트닝 같은 원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법인의 경우에는 전쟁이 종식된다면 원료 우회 조달로 인해서 발생하던 비용이 줄어들면서 원가 부담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겠지만 종전 시점이 불투명한 만큼 제조 원가 압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이미 글로벌 통합 구매와 같은 대책을 통해서 최대한 원가율을 관리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건 러시아 등 해외에서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만회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 농무부의 재배 면적 보고서가 당해의 작물 공급의 핵심 역할이라고 기술을 하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지 시간으로 6월 30일에 미국 농무부에서 올해 재배 면적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3월에 설문조사 기반의 추정치가 한번 나오고 이번에는 현장 조사를 병행하면서 실제 재배 면적을 발표한 것인데 이게 신곡 공급량을 전망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곡물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곡물이라 할 수 있는 밀, 옥수수, 대두 기준으로 3월 추정치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옥수수는 공급이 몰리고 있어서 향후에 공급 과잉 국면이 올 것 같고 밀과 대두는 파종 면적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재고 수준을 고려했을 때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곡물단에서의 공급 안정성이 좀 확보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히 알려진 것처럼 곡물 가격은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식품 가공업체들의 원재료 투입 단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국제 곡물가가 안정되면 음식료 업계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미국 쪽의 동향도 주목이 됩니다. 과거에는 중국 쪽에 굉장히 역량이 뛰어났었는데 제2의 중국을 찾을 수 있을까가 중점이 될 것 같고요. 그 2의 시장이 미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 요즘 기사도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제2의 중국 시장이라 부르기에는 아직은 미국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러시아의 중요도가 훨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 매출액이 1.1조 원, 중국이 1.3조 원 정도였고요. 베트남은 5천억 원, 러시아는 2,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지 법인 매출액과 한국에서 수출한 걸 합쳐도 한 300억 원 중반대 정도가 되고요. 미국 판로 개척은 지금도 계속 시도되고는 있습니다만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꼬북칩 중심으로 나가다가 올해 연초에 미국 코스트코에 참붕어빵이 새로 입점했고 이외에도 알맹이 젤리나 예감 등의 진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 참붕어빵 재입고 주문도 들어오면서 올해는 미국에서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푸드, 그 중심에 또 오리온이 서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투자의 관점에서는 내수주 중심이냐 수출주 중심이냐 내부냐 외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디에 좀 더 주목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물론 수출주도 보셔야겠지만 최근에 좀 내수주에 관심을 좀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 약세로 인해서 원화 표시 곡물 가격이 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 효과가 어떨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새로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시도와 맞물려서 연말로 갈수록 내수 중심의 음식료 업체들이 외형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수 중심의 업체들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기업 어디에 주목하세요? 최근에는 CJ제일제당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현 주가에 내재된 멀티플을 봤을 때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긴 하지만 좀 우호적인 뉴스들이 있어서 지켜보고 있고요. 우선 곡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혜는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제일제당은 재분과 유지 그리고 전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상 그 효과를 먼저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상반기 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던 미국 디저트 설비 가동 차질 문제도 해소되면서 하반기에는 미국에서의 실적 회복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설비를 통해서 관세 이슈를 피해갈 수도 있고 코코아 원료 가격 급등 영향도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바이오 사업부 쪽으로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옥수수 초과 공급 국면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옥수수 가격이 싸지면서 대두박과 옥수수 사이에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사료용 아미노산 수요가 올라옵니다. 이러면 합성 아미노산 가격이 지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현재 유럽에서 중국산 라이신에 대한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7월 중으로 이것의 확정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다면 아미노산을 제조하는 대상이나 CJ제일제당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CJ제일제당 세부 그 사업부별로 체크 포인트까지 체크해 주셨고요. 메인은 저희가 이제 오리온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김진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